보험도 뭐예요? 설계사라 했잖아. 설계. 내 보험을 설계하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처음에는 조금 질이 낮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좀 질량이 높은 사람, 나중에는 사장님, 나중에는 회장님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회장님 딱 만났는데 내가 사람을 대하는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회장님한테 뭘 하냐면 보험을 소개하는 게 아니죠. 보험을 설계하는 게 아니고 이 회장님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 회장님의 회사가 이래 어려움이 있구나. 그럼 내가 다 들어보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 내가 설계를 탁탁 해주는 거지. 설계를 딱 해주니까 내가 지혜를 들었잖아요. 그럼 회장님 딱 해보면 이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건데 저 보험 설계사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회사에 대해서 이래 설계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럼 보험 돼요 안 돼요? 보험은 스스로 되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라고 내가 누차 내가 강의를 많이 해놓거든. 근데 전부 다 가면은 나중에 다 까먹어버려 없어요. 자연히 인연을 딱 줬어요. 어마어마한 회장님 인연을 딱 줬는데 뭐라냐면은 멘토가 강의했던 거는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그거 딱 들어가니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뭐 하냐면 욕심이 싹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한테는 그냥 한 2, 30만 원짜리 설계했는데 저 회장님한테 만나면 욕심이 싹 들어가죠. 몇백만 원짜리. 그럼 회장님 또 뭐라냐면 그 몇백만 원짜리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더 넣을 수 있고 내 주위에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더 오시라 하거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냐면 나한테 지금 시험 치고 있는 중이에요. 네가 어떤 질량을 지금 갖추고 어떤 그릇으로 나한테 지금 접근하고 있는지 정확히 시험을 치고 있는데 모르고 다음에 또 설계하고 오라네. 그러면 300만 원짜리보다 더 큰 거 가져야 돼. 그럼 또 한 1000만원짜리 가져가는 거야. 그럼 몇 번 가다 보면요. 이제 시험지 다 통과 다 했어요. 그죠? 어떻게 니를 다 읽었는 거라. 니는 내 인생을 설계할 생각이 없고 어떻게든지 보험 상품 하나 팔아가지고 네가 지금 어떻게 성과를 지금 이루고자 하는 거니까 성과주의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 회장을 갖다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느냐? 절대 너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네 질량에 안 맞는 사람이라. 그럼 내 질량은 어떤 사람 맞냐면 저 3만 원짜리, 저 5만 원짜리 보험 들어줄 사람하고 내 질량은 딱 맞아요. 왜? 그 사람은 파악을 못 하거든. 근데 잘 인연 딱 보내줬을 때는요, 네가 어떻게 인연을 줘가지고 네가 시험을 치가면서 이걸 잘 통과하면요, 다음에 네한테 줄 선물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 근데 회장님을 갖다 탁 연결시켜놨는데 자꾸 돈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크게 물건을 갖다가 팔라고 상품을 팔라고 상품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그 회장님한테 도움되는 말 한마디 인생 설계를 하나도 안 해줬잖아요. 그 생각을 들을 필요가 없었던 거거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많이 인연을 주더라도 그 인연을 갖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나한테 인연을 안 주는 게 아니거든. 이 법을 공부하고 있으면 무수히 많은 사람을 인연을 주는데 내가 돈에 딱 눈이 멀어가지고 돈보다 실량이 약하면요. 내가 앞에 있는 상대가 보이느냐? 절대 상대가 안 보여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돈을 욕심내고 돈을 탐하게끔 돼 있어. 그래서 먼저 공부부터 해가지고 내 질량을 딱 갖추면요. 내 앞에 인연이 어떻게 안 주어지느냐? 쫙하게 주어져요. 그럼 내가 3만원짜리 인연 해가지고 3만원짜리 계약을 해야지 계속 그렇게 먹고 사는데 내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기업의 총수라도 그죠? 아니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돈 많은 경제인을 만나가지고 보험 계약은 그냥 막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냐. 이건 내 신랑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뭐 안 된다 그래. 그럼 자연 인연을 안 줘주냐? 정확히 줬거든요. 줬는데 네가 돈에 집착하고 돈에 눈이 멀다 보니까 그 상대를 못 알아보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인연이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놓쳐버린 거지. 그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갖고자 하는 것은 그거는 소유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욕심이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죠? 탐한다는 건데 탐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몇 프로? 30%만큼. 내 질량의 30%를 정확히 탐하면요. 그거는 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내가지고 내가 한 70%를 탐하면요. 이걸 이루어지지가 않거든. 그러면 요번에 내가 30% 탐해가지고 내가 이루어냈으면요. 다음에 또 30% 탐하면 되잖아요. 그럼 내 질량만큼 탐험만큼 정확하게 다 이루어진다고. 근데 사람들은요, 단번에 70% 갖다가 탐해서 욕심을 내. 그러면 이건 절대로 안 이루어지고, 요것 때문에 이제 깝깝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죠? 돈을 많이 가지는 거는 좋은 거예요. 이 가진 힘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가 밑에 백성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요게 중요한 거지. 이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면요,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옛날에 뭐 돈 많은 사람이 뭐 천당 가서 낙타가 뭐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 힘들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천당에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 이 돈을 가지고 사회에 큰 뜻을 펼칠 수가 있거든. 돈 없이 이념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생각이 이념에 머무는 거지 내 뜻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질량에다가 이념이 딱 섰는데 이 이념을 갖다 실현시켜주는 경제를 갖춘 사람이 내 앞에 딱 온다 그러면요. 너는 정확하게 사회에 존경을 받게끔 돼 있는 거예요. 돈은
탐할수록 좋아요. 근데 몇 프로? 내 질량의 30%를 정확히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좋아지면 만큼 또 30% 탐하고 또 30% 탐하고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내 거다, 뭐 내 재산이다. 이 뭐 내 거에 대한 그런 소유욕이 아닌 이 마음을 잘 먹고. 그렇죠. 그게 명분이고. 그런 훈련이라 해야 되나? 생각이 훈련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이 명분을 정해서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사회 진출해야 되는데 이제는 억지로 자꾸만 조금 맞추는 단계고 이제 또 사람을 한 번씩 만나다 보면 그런 거는 있어요. 멘토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만일에 어떤 짝지가 왔다 그럼 이 짝지를 데리고 와서 네 정법을 들을 수 있냐 못 듣는다 이러면 나가리 들으면 합격 같이 들으면서 삶을 헤쳐나가보자. 그렇게 이제 저도 조금 정립이 되어서 우리 애들한테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든 지금 내가 막 뭐 돈 때문에 걱정되면 하면 막 정신 딱 차리면 아니다 이 돈이 대한 거를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 초짜가 돼가지고 나름 이게 명분을 설라 하고 만일에 새로운 직업을 가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돈 때문에 직업을 새로 갖는 것보다는 진짜 진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솔직히 뭐 어저께 오늘 아침 강의에도 멘토님이 그러셨잖아요. 장애에 대한 아이가 있을 때와 아이들의 키울 때 전부 다 부모님이 그거라고 하니까 저도 만일에 일을 간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정법에 대해서 인연이 있다면 그 부모들 중에도 그러면 저는 그 꼬마들 가르치는 직업을 한번 해보려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랑 연결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이 진짜 디지털 세대거든요. 지금 애들 30대 초반, 뭐 20대 후반 이런 애들 같아요. 제가 만나는 부모들은. 그래서 거기 좀 더 집중해서 어찌 보면 거기서 또 인재가 나올 수도 있고 정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나로 인해서 그런 쪽으로 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만나는 세대들은 전부 다 50대 중반, 후반 보험회사의 그런 환경이었다면 제가 조금 더 틀어서 그 디지털 세대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명분을. 근데 솔직히 그 프레벨 가액 선생님을 하면 돈은 보험의 반도 반이에요. 그렇지만 그 돈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내가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지금 어떻게든 제가 나가서 억지로 만나는 이 영업은 억지로 내가 불러가지고 만나자 해야 되지만 내가 이 회사 직업은 어떻게든 그 아이들이 매개체로 되어서 부모를 만나게 되는 그런 거가 딱 생각이 나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명분을 세운 게 맞는지. 그렇죠. 그죠. 이 돈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아는 분이 왜 니는 영업을 하지? 영업을 하다 보면 돈이 막 수가가 커지잖아요. 잘하면 돈 되는 걸 하지. 왜 그런 프레벨 같은 걸 하냐라고 해서 나는 나는 지금 돈보다는 나는 그 직업이 더 내한테 지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나 의외로 애들하고 너무 잘 놀아줘서 아이들하고 걔가 참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목소리 톤이 하이텐션이 돼가지고 어찌 보면 그런 직업이 돈을 찾아서 오는 다른 선생님들보다 제가 더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그 부모든 아이들한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정법이라든지 저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안 하는 사람보다는 스며들어 있으니까 아이들을 대할 때 가르치면서 20분이라는 수업 시간을 채우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이제부터 뭐 6개월, 12개월, 24개월 애들 막 가르치는 일이니까 얘네들로 인해서 그 엄마들을 나로 인해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 생각을 멘토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서 이게 명분이 맞는지
솔직히 억지로 끼워 맞춘 것도 있거든요. 멘토님. 아주 우러나온 건 아니지만 처음에 딱 생각했을 때 제일 처음에 돈이 150만 원 줘. 그것보다는 아니다. 나는 정법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틀리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들은 돈이 작아서 이런 거 되겠나 하지만 나는 이런 그 세대들의 아이들을 가르치되 이 부모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니까 이 직업 괜찮겠다라는 것에 갑자기 치우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결정을 딱 하고 이제 한번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잘했어요. 멘토님 물어봐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뭐든 내가 지금 돈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길게 생각했을 때는 항상 스승님이든 멘토님이든 명문에 대한 거를 너무 많이 우리한테 교육을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훈련이 되다 보면 조금 더 우리 아이들 오늘 강의 너무 저한테 꼽힌 게 아이들에 대한 결국은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하기 힘든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막 짜듯이 아들이 의도 신문해가 힘들지? 힘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우리 세대 40대의 나 그리고 40대를 가려고 하기 전에 20, 30대 엄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11월 1일부로 교육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던데 이제는 이제 이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실력이 좀 더 깨끗해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인간이기 돈이 작아요 이러면서 근데 명분을 잡아서 접근하면요 정확하게 그만한 경비에 다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학습지를 하든 아니면 학교 선생을 하든 간에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요 그 학생들을 지금 방편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거든. 그죠? 얘들의 인생을 지금 설계해 주는 게 아니고 얘들은 내가 애들 통해서 내 공부를 하면 돼요. 막 내 유치원 선생을 하고 있으면요 내 신랑이 지금 고만하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 신랑이 더 좋으면 어디가 있냐면요 초등학교 가 있죠. 아니면 중학교 가 있고 고등학교 대학 교수가 되어 있는데 내가 유치원에서 지금 아이들 갖다 조면 아이들 갖다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얘들 갖다 어떻게 돌보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얘들을 통해서 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유치원부터 지금 공부를 시키는 거라. 왜? 네가 유치원의 질량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이 낮은 단계에서부터 지금 애들 갖다 가르치면서 내가 공부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럼 얘들은 어떤 대상이냐면 내가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고 공부하는 대상들이에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들 지금 어떠냐면 애들 전부 다 가르치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뭐 예절도 가르치고 뭐도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 너도 아직 그 질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유치원 교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는 내가 접근할 때는 얘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얘들을 통해서 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정확하게 내 산면을 한 게 맞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 뒤에 있는 부모님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학부모들이 보이는 거라. 그러면 내가 인성을 다 갖췄기 때문에 내 뒤에는 여기에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이 부모님들 갖다 초대해가지고 내가 상담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아이를 갖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시켜보니까 요런 거 있는데 이러면서 대화를 막 나누는 거죠. 그럼 얘한테 필요한 걸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집에 가면 뭐라 하냐면 우리 유치원 선생님 내 말도 너무 잘 들어주고 너무 좋아한다거든. 근데 왜 지금 유치원 선생님들이 인기가 없냐 그러면은 좀 더 가르치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밥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싫은 거예요. 집에 가면 엄마 잔소리 들어야 되고 유치원 오면 유치원 선생님이 잔소리 들으니까 애들이 유치원 가기 싫어해. 지금 유치원 애들 가고 싶어 하대요. 아침에 갈 때 보면 애들이 떼를 쓰는 거예요. 왜 떼를 쓰냐면은 유치원 선생님이 좋아야 되는데 아닌 거죠. 그럼 유치원 선생님 하나씩 잘해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뭔가 가르치려고 노력 안 하면 정확하게 유치원 애들은요 선생님을 따르게끔 돼 있어. 그럼 잘 따르면요 얘가 집에서 뭘 하냐면은 우리 유치원 선생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아하고 자랑을 막 하는 거야. 좋아하고 자랑하면요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유치원 선생님을 한번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왜 유치원에 지금 학부모들이 학교에 선생님들 지금 만나러 학부모들이 안 오냐 그러면은 별로 인기가 없거든. 집에 가서 애들이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유치원 선생님 존중스럽고 우리 중학교 다니는데 중학교 선생님이 너무나 지금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인데 집에 가서 막 얘기를 하면요 엄마하고 아빠가 딱 들었으면요 내 자식이 저렇게 좋아하고 선생님을 갖다 존경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님은 한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내가 뭔가 이렇게 관심을 좀 받으려고 하면 내 아이들한테 잘하면 부모님들이 최고로 선생님한테 신경을 쓰게끔 돼 있어. 근데 집에서 하는 말이 아이고 유치원 가기 싫어하고 또 저 중학생 다니는 애가 있으면요 아이고 학교 가기 싫어하는 거야. 왜? 선생님 꼬라지 보고 싫다고.
담탱이가 뭐 저 이렇게 하니까 학교 와서 맨날 하는 말이 담탱이가 어떻고 우리 반 뭐 이렇게 하니까는 선생님이 애들한테 지금 존경을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존경을 못 받으니까 학부모들이 학교 와가지고 뭐 인사할 생각이 없어. 대화 나눌 생각이 없어. 벌써 자식한테 다 들었거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1차적으로 애들한테 정확하게 내가 존중받는 일을 했다 그러면 애들이 집에 가서 부모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학교에 있다면요 정확하게 돈에다 봉투도 좀 넣어가지고 만난 거 과일 바구니 하나 사가지고요 정확하게 와서 인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안 움직이느냐? 옛날에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때 우리 학교 갈 때 뭐랬냐면 그때 선생님이 최고였거든요. 그 집에 가면 아 우리 선생님이 어땠고 이랬지 담탱이가 어떻고 이런 말 절대 안 썼거든. 그러니까는 아 우리 아이한테 너무 신경 써주는 것 같다. 아, 그런 존경 써주는 것 같아. 그럼 우리 가서 봐야지.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뭐라 그래요? 학교 갈 때.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존중하고 이렇게 막 했거든. 왜? 네가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부모도 이제 어떻게 선생님이 존경스러운 대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들은 그런 말을 집에 와서 안 해요. 왜? 선생님들이 인성을 안 갖춰가지고 애들이 그냥 학문적으로 막 교육만 시키려 하고 있다 보니까 존중을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존중 안 하니까 부모도 여기 선생님을 존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학습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갔는데 내 아이가 있어요. 그럼 아이를 갖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건 내 방편으로 접근하는 거고 내가 너를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애가 하는 말을 싹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런 게 들어보니까 과정 환경이 이렇고 네가 엄마가 할 말을 갖다 엄마는 싹 감추고 나한테 미소를 짓고 있는데 오만 아픔이 있다는 걸 갖다 누가 얘기해 주냐면 내 앞엔 아이가요. 좀 친해지면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했고요. 엄마 아빠가 아침에 싸웠고 어디 싸워가지고요. 집에 있기 싫고 막 오만 얘기 다 해요. 그럼 누가 지금 정보 전달자냐면 내 아이가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가 나한테 정보를 다 줘가지고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내가 지금 애를 가르치려 접근하는 거예요. 아니요. 요거 있기 때문에 방편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고 걔가 나한테 지금 이 가정에 대해서 정보를 싹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럼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어떤 일,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알았잖아요. 알면은요, 이 집이 어떤 환경이라는 걸 내가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얘는 내가 선생님으로서 내가 말을 잘 들어주니까는요, 내가 가고 나면 분명히 내 칭찬할 거거든. 엄마, 저 선생님부터 다른 선생님하고 틀려. 내 말도 잘 들어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요, 엄마도 이제 싹 관심이 쏠리게 돼 있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선생님, 과일 좀 드시죠. 이런 자리에 딱 마련된단 말이야. 마련되면요, 과일도 먹고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막 섞어보는 거죠. 섞어보면서 이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니까 내 안에 이제 아까방은 어떻게 내 말도 좀 들어줄라나 조금씩 내놓는 거예요. 그럼 조금씩 내놓으면은 내가 싹 처음에 어떻게 말을 싹 들어주고 그러시냐고. 그리고 내가 잘 일났어요. 다음에 또 왔네.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나니까 뭐가 속이 좀 편한 것 같아. 남편 없을 때 남편 흉 보고 나니까 내 속이 좀 편해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좀 더 깊숙한 게 나오지. 또 세 번째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깊숙한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하고 지금 가까워졌어요. 엄청나게 가까워진 거죠. 그러다 보고 이제 친해져가 서로 막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픔도 얘기하고 어려움도 얘기하고 들어다 보니까 내가 좀 아는 게 있으니까 내가 설명을 좀 해줘가면서 이런 또 어떻게 법이 있으니까 이런 인성 교육을 좀 강의 있다고 또 한번 추천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이 강의를 듣게끔 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이걸 듣고 좋았으면요. 그분도 정확하게 이 인성 강의를 들으면 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